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Рад вас видеть. Деги 써보시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란 듯이 연대를 과시한 모습을 두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만남이자 위험한 거래다라고요. 오늘의 딥백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북러가 대체 서로 뭘 주고받았길래 우리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자문과 내외신 분석을 토대로 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뭘 주고받았느냐, 이 부분은요 현재로선 100%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개된 합의사항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김정은과 푸틴 이 두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한 말 또는 북러 당국이 각각 밝힌 입장들을 토대로 서로 뭘 주고받기로 했는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전술적 협동과 지지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 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지지를 표하면서 전략 전술적 협동과 연대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봤다라고 밝힌 건데요. 최소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푸틴은요,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러시아 기자의 질문에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렘린궁도 북한이 원하면 북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서 우주로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북한의 최소한 인공위성 제작을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요. 김정은이 큰 관심을 보인다는 로켓 기술과 우주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의 위성을 그 러시아제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러시아가 북한제 위성을 제작하고 이를 자국의 로켓에 태워서 발사하는 형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그보다 몇 단계 위인 유인 우주선 발사 카드까지 공개한 건 적어도 우주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가 확실한 지원 의사를 밝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주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위협이 된다는 거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기술과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우리 우주 협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사실상 대량 살상 무기인 ICBM 기술도 발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요,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농업 발전, 동등하게 일할 기회, 삼강 물류 이런 표현들도 각각 언급했습니다. 이는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그리고 경제사업 재개 문제도 거론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푸틴과 김정은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들만 놓고 봐도 항공우주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요. 무기 거래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등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북러 정상이 만날 때 동석했던 인물들 중에서 군 서열 1위인 리병철을 포함한 최소 4명이 이미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이미 대놓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의 특히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일으킬 파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러 협력이 심화가 돼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까지 제공한다면 당연히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은 물론이고 KN-23이나 KN-24와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더 나아가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등을 받아서 이것들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활용이 되면서 실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전쟁의 데이터를 얻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오히려 제재를 위반하는 데 앞장서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독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Привет. Рад вас видеть. Как вы добрались? 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무기를 거래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뭘 얻어내려고 할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얼마나 무기가 부족하길래 북한한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인 걸까요? 여러 전문가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종합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대규모 물량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총탄과 포탄과 같은 기본적인 무기들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운영하고 있는 구경과 똑같은 다른 장 로켓과 흑사포탄, 총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 장거리 타격 수단이 부족해서 이란이 만든 자폭 드론까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필요한 탄약뿐만 아니라 여러 미사일들을 들여오려고 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혹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기타 첨단 무기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의 것을 채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이 갖고 있는 소위 KN-23, 24와 같은 최신식 무기까지는 아니어도 60년대, 70년대에 구소련이 만들었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과 같은 구형 미사일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또 북한으로서는 관리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구형 미사일들은 이제 교차할 때가 된 거죠. 사실은요. 구닥다리거든요. 바닷물에 처박을 수도 없고 어쨌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 정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가감없이. 그럼 북한의 입장에선 뭘 얻으려고 할까요? 일단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전력들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최근에 이란이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판 대가로 러시아 최신의 수호이 35 전투기 Su-35를 수입할 수 있었던 만큼 북한도 그렇게 똑같이 러시아의 전투기 전력을 요청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해왔던 핵무력 완성에 필요한 기술들도 확보하려 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탄도의 운용,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첨단 통신 체계, 그다음에 글로나스 같은 GPS 체계, 자 이런 것들도 총체적인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당장 수급이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러시아에 적극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얼마나 무기가 부족하길래 북한한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인 걸까요? 사실 이런 정황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포착됐습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금방 끝낼 거란 오판을 한 탓에 현재 굉장히 오래된 장비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전선에 투입한 소련제 T-54 전차는 무려 1954년에 설계된 구식 모델이었죠. 또 푸틴이 한창 전쟁을 수행 중인 쇼이구 국방장관을 북한에 보냈던 것도 또 최전선에서 변변치 않은 무기만 지원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당국에 반발을 했던 프리고진의 반란도 하나의 방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단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없으면 이란제 드론을 쓰겠어요. 기본적인 이제 포탄이나 총탄이 부족하다는 거는 바그너 그룹의 사례에서도 많이 드러났지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는 계속 물량 공세를 필요로 할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외화와 각종 전력 체계 그리고 식량, 에너지 등의 지원을 갈구하는 북한과의 미로할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телевидение. Рад вас видеть. 화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 대중들을 감사드립니다. Спасибо, что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이렇게 해외로 나갈 때마다 특히 신경 쓰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경호와 의전입니다. 신변 안전은 물론이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확실한 경호와 의전은 필수인데요. 오늘의 뒷백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북한 김정은은 해외에 갈 때마다 특히 경호와 의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의외로 해외에서 실수가 더 잦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문가의 자문과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최고 지도자 1인이 이끄는 절대 지배 체제입니다. 그것도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일당 독재 체제임과 동시에 당마저도 수령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체제죠. 그런데요, 수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령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북한이 1973년도에 발간한 정치 사전에 긴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후다닥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 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서 전 당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신뢰와 흠모를 받는 가장 위대한 영도자, 이게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전체 인민의 끝없는 신뢰와 흠모를 받는 지도자고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당원 국민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게 북한 체제이니까 그의 신변 안전이 곧 북한의 안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 또 군을 따주면은 유일 영군 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은 유독 외국의 테러 사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가령 지난 4월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 요원들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국경을 넘어서면 얼마나 더 신경 쓸까요? 김정은이 특히 경호에 민감해야 한다는 정황은 여러 자료에서 포착이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존 볼턴의 회고록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사실 이 인물도 워낙 강경파여서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라는 평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쓴 저서를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다른 곳이 아닌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만나길 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 측은 제네바와 싱가포르 이렇게 두 곳을 선택지로 원했는데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길 꺼리기도 했고 평양에서 너무 먼 곳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김정은이 회담 장소를 결정할 때조차 경호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삼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경호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의전인데요. 그동안 김정은이 유독 해외에 갈 때마다 실수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4년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 영상인데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만나러 가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민복이 구겨진 채 말려 올라가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실수는 만찬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푸틴으로부터 건네받은 동전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동전을 통역사에게 건네주다가 푸틴이 청한 악수도 놓치고 맙니다.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로 손을 잡기도 했고요. 이보다 더 이전에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도중에 중국 난닝역 플랫폼에 열차가 정차하자 여동생 김여정이 재떨이를 받쳐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수령을 태운 열차가 제대로 하차 지점을 맞추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모든 장면들 모두 외신과 한국 언론이 포착한 생생한 장면들입니다. 북한에선 절대 최고 지도자의 실수를 보도할 수 없지만 해외에선 북한 매체와 달리 수많은 언론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어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게 된 건데요. 북한 밖으로 나가면 그게 어디든 간에 설령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통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실수가 더 눈에 띌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북한은 이번 러시아 행에서도 수령의 경우와 의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Здравствуйте.